물론 저희가 이 판결문을 쭉 읽으면서 저희가 그 중에 그때 들리는 낭독되는 부분들을 일단 일보를 전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흐름이 있고요. 또 뭐 기승전결이 있다 보니까 또 중간에 결론이 다른 방향으로 그런 예.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방향을 잡아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조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는 제3자 뇌물죄가 이재용 부회장 선고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어떤 부분이 일부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일단 추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저희가 들려드리면서 전해드리면서 해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최순실 씨 재판이 그러면은 오늘 1심이 끝나면 뭐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면은 대략 얼마 정도의 최종 결론이 글쎄 될까요? 항소심은 아무래도 1심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의 경우도 100명이 넘는 증인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 가면 아무래도 주로 이제 법리 위주로 다투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항소심은 뭐 빠르면 6개월 이내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앞으로 길게 잡아도 1년 이내에는 혹시 그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추측만 해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 재단 부분에 대해서 그 판결문을 읽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기업들이 사전 검토도 하지 못하고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재단 설립의 주체는 청와대라고 판단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저것이 그러니까 청와대가 최순실 씨를 위해서 내지는 뭐 어떤 목적으로 일방적으로라는 말을 아까 썼죠. 네네. 좀 기업체에 강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에서 그것을 검토도 못하고 돈을 냈다는 얘기는 일방적으로 냈다는 얘기고 강요에 의해서 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강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강요죄가 이제 성립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네. 저거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뇌물로 볼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 부분을 그러니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돈을 출연하도록 한 것을 예. 뇌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강요죄로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둘 다로 볼 수도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거기까지는 지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강요죄는 인정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들의 어떤 협조에 의해서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청와대 일방적 지시에 의해서 겁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거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관변에서 말씀대로 지금 재단에 관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 두 군데 합치면은 774억이라는 돈이 이제 기업으로부터 출연이 됐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돈을 모아서 문화사업에 스포츠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지 무슨 뭐 대통령이나 안종범 수석이 거기에 대해서 강요를 한 바가 없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는 이거는 명백하게 직권남용을 강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네. 근데 특검은 이 714억 중에서 모든 것이 다 뇌물이 아니라 그 삼성이 출연한 돈 204억은 뇌물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714억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 전액을 다 직권남용 강요죄로 보는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측은 그건 직권남용 강요 아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도 이 직권남용 강요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는 큰 다툼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이재용 부회장 때도 다 인정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재단에 낸 774억 원이 그러면 제3자 뇌물에는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재판부가 판단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어떤 겁니까? 일단 제3자 뇌물이라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요. 특검은 이 714억을 다 제3자 뇌물로 한 것이 아니고 네. 삼성의 204억만 제3자 뇌물이라고 기소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예.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정한 청탁이 있으면 구체적인 현안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재용 항소심은 특별히 무슨 승계 작업이라는 게 없고 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이렇게 예. 본 것이고 1심에서는 그 합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생명의 또 금융지주회사의 전환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개별 현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특히 영재센터와 관련해서. 근데 이제 재단에 관해서는 역시 1심에서도 무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좀 더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재단 부분에서 제3자 뇌물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판단이 내려지면은 전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 부정한 청탁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은 없었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작업 그 자체가 없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것이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런 논리였죠. 네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지 여부가 굉장히 그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에서는 부정한 청탁을 인정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통계스포츠영재센터가 제3자 뇌물 제공죄가 인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그 뇌물 16억 부분이 오늘 재판에서도 그 역시 적용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최순실과 관련돼 있는 것이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공범 관계로 지금 연결돼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최순실 씨의 선고 공판. 자, 화면은 오늘 들어온 화면들 계속해서 보여드리겠고요. 시작한 지 20분 됐습니다. 20분 지났는데 주요 내용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직권남용과 강요. 여기서의 직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라는 직에 따르는 그 권한, 그 직권을 남용했다. 최순실 씨는 공무원 아닙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이기 때문에, 공동 정범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같이 지금 적용돼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일단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단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과연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될 것이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뇌물죄, 승마 지원금이라든가 이렇게 넘어가려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뇌물로 된 것이 지금 롯데에 70억을 받았다가 돌려준 것. 그 다음에 SK그룹에 89억 원 돈을 내라 그랬는데 그 SK에서 거절했죠. 그 부분. 그 다음에 또 삼성 관련 부분. 그것이 이제 뇌물죄로 기소가 돼 있는 겁니다. 네. 그 롯데 70억 부분 좀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롯데 70억은 롯데가 이미 그 출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박 전 대통령이 그 롯데 그 신동빈 회장을 독대하고 난 뒤에 바로 안종범 수석에게 연락을 해서 롯데에서 70억을 더 내기로 했으니 챙겨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고요. 또 최순실 씨가 고용태 씨 등을 시켜서 롯데에 가봐라, 75억 줄 것이다, 이렇게 지시를 해서 가서 만났는데 롯데 측에서는 75억은 좀 과하니 한 35억 정도로만 하자 밀고 땡기다가 결국엔 70억으로 낙찰을 봐서 70억을 줬다가 롯데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게 바로 전날 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은 뇌물이다.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롯데로서는 면세점 사업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현안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면세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70억을 추가로 더 낸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뇌물을 공유한 것이고 받은 것이 이렇게 기소가 돼 있는 거죠. 네.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지금 롯데한테는 중요한데요. 만약에 저 부분이 뇌물이 되면요, 롯데 면세점이 이 허가가 취소됩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이 결과를 보고서 이 롯데 월드컵 면세점의 허가를 그대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거든요, 당국에서. 예. 그래서 아마 롯데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예, 뭐 면세점도 면세점입니다만은 총수가 지금 오늘 선고를 받지 않습니까? 네. 자, 신동빈 회장이 오늘 지금 법정에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죠. 그러니까 약 30분 전쯤의 상황입니다. 오늘 법원에 나오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운명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 구형은 징역 4년형이 그렇죠. 구형됐었으니까요. 지금 4년에 추징금 70억인데요. 네. 저번에 이제 경영권 비리로 또 재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는 극적으로 좀 살아났거든요, 예. 소위. 근데 이제 오늘 과연 이 부분이 다만 이제 정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다만 롯데 측에서는 피해자, 내가 강요에 의해서 돈을 준 것이지 그걸 롯데 월드컵 면세점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핀 겁니다. 근데 이제 마침 2016년 3월에 독대를 하는데요. 그때 독대를 하고 나서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돈이 넘어가는데, 그때 어쨌든 이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이 현안으로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고요. 네. 근데 롯데의 입장은 그 면세점은 이미 그 전에 박 전 대통령이
좀 허가를 더 내주기로 결정이 돼 있었다. 예. 그러니까 특대 다음에 그것이 바뀐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롯데의 어떤 입장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독대 이전에 그러니까 그 롯데를 비롯한 면세점을 몇 개 더 허가를 내주는 것이 결정돼 있었는지 예. 아니면 이 독대 이후에 이 70억을 내기로 했기 때문에 월드컵 면세점이라든지 이 면세점의 어떤 허가를 해준 것인지 이게 이제 쟁점입니다. 예. 포괄적인 또는 묵시적인 어떤 청탁으로 볼 것인지 그 부분이 대가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그 부분이 오늘 뭐 중요한 또 포인트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해서는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오늘 여러 사람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최순실 씨 그리고 오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신동빈 롯데 회장 세 사람이 함께 오늘 선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417호 대법정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제일 큰 데죠. 네. 근데 오늘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처럼 그렇게 많은 방청객들이 몰리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 종전의 경우에는 뭐 6대1, 7대1 그랬는데 오늘은 2점 몇 대 1밖에 안 된다 그러고 아무래도 좀 그 관심이 조금 덜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은 2심까지 벌써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 최순실 씨 재판은 이제야 1심이 하는 거는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이 재판을 받다가 네네. 그다음에 또 훨씬 더 증인들도 많고요. 예. 그다음에 결심 공판을 하고 나서도 네. 선고 공판이 한번 연기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일부 보이콧을 하면서 변론을 분리했거든요. 예. 그러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쟁점도 많고요. 이재용 부회장보다는 훨씬 더 쟁점이 많죠. 예. 증인도 많았고요. 그래서 114회나 재판을 했고 증인이 100명 이상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용 전 부회장의 사건은 이 많은 사건들 한 부분에 불과하죠. 근데 그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한 몸으로 같이 공범으로 이 20개 가까운 재판, 이 범죄를 같이 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연 최순실 씨에 대한 심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를 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걸로 봅니다. 네. 1심 그 구형하면서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다. 최순실 씨가라고 규정을 하면서 구형을 했다고 합니다.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인데요. 여기서의 벌금과 그 추징금은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벌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보면은 네. 그 뇌물을 받았으면 그게 2배 내지 5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592억 2,800만 원을 요구하거나 약속했다. 네네. 그렇게 공소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배에서 이 벌금액이 1,185억 원이 나온 것이고요. 추징은 아까 그 우리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받은 돈이 77억 9,700만 원인데 코아 스포츠를 통해서 받았죠. 손에 가지고 있으면 몰수를 할 텐데 그걸 써버렸으니까 네, 그 돈에 상당하는 돈을 추징을 한다 그런 얘기고 이제 벌금은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 내면 그 교도소에 가둬둬서 일을 시키는 거고요. 최장 3년 동안. 추징은 민사상 강제 집행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강제 집행을 해서 받아내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벌금은 과연 어느 정도가 선고될지, 추징금은 어떻게 선고될지도 역시 관심입니다. 두 분은 이 재판에 많이 참여를 하시고 또 피고인들을 많이 만나 보시고 할 텐데요. 이렇게 큰 사건,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들의 그 심경, 전날 밤에 잠은 제대로 이루는지 어떻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글쎄 보통 다른 재판은 이렇게 오랫동안 또 여러 차례 걸쳐서 그렇게 이제 하는 재판은 거의 드물죠. 네. 많이 해야 서너 번, 정말 많아야 10번 정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재판을 하다 보면요,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알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은 어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제 오늘 결론이 1차적으로 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것을 앞두고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혹시라도 가능한 한 무죄가 좀 많이 나오기를, 그리고 또 형이라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게 나오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라는 취지의 그 판결문 낭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별로 다툴 부분이 없고요.
현대차 납품 강요 혐의도 인정된다라고 재판부가 밝혔다고 합니다. 강요 부분에 대한 공소 사실, 강요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하기 싫은 걸 떠밀어서 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 부분도 모두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라는 부분. 차은택 씨의 광고회사 설립에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의 공모가 인정된다라는 내용도 했군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광고회사가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그런 광고회사를 설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광고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이제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따내가지고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얘기인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최순실 씨가 설립을 주도하고 그렇게 해서 차은택을 시켜가지고 예. 결국은 대기업들을 현대차라든가 KT라든가 이런 데를 강요해서 손목을 비틀어서 광고를 따냈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재판이 계속해서 선고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5개월이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450일입니다. 그 450일 동안의 일지, 사실은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권도 바꿨고요. 뭐 정권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곳곳의 지형을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그 사건의 검찰의 표현으로는 이 사건의 시작이자 끝인 주범 최순실 씨의 지금 선고 공판,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50일 동안의 일지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결국 특별수사본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의혹이 굉장히 지금 증폭되어 있는 만큼 성역 없이 실체 진실 규명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을 들어서는 최순실 씨의 모습입니다. 입국 시간은 오전 7시 반쯤 극비리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심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최순실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속 이후 특검 수사까지 받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여전히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구속이 발표하고 발언을 강요하고 있어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정점에 서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 6개월 만에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정유라 씨가 한국당을 밟았습니다.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2대 입시 학사 특혜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국정을 농단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끝에 최 씨에게 검찰과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구형량은 징역 25년입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영상 보여드리는 순간에 롯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재판부가 롯데 70억 부분은 직권남용과 강요가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판결문 낭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 강요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저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권남용과 강요라는 말은 롯데 입장에서는 뇌물 공여가 아니라는 말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뺏었다는 거죠. 네. 뇌물이 아니라. 예. 그런데 사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강요죄와 뇌물죄가 동시 성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요의 정도가 약했는데 조금 강요했는데 알아서 돈을 갖다 줬다. 그러면 뇌물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가능성이 두 가지 남아 있는데요. 지금 재판부가 흘러가는 양상으로 봐서는 이것이 뇌물이 아닌 강요로 볼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직권남용, 강요, 협박 인정된다. 이렇게 협박이라고 그랬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롯데가 뇌물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
자, 신동민 회장의 그렇죠. 직권남용 강요 협박에 해당한다. 롯데 70억 원. 이 부분으로 지금 신동민 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신동민 회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만 보면은 조금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 나왔던 그 하남 체육시설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인정된다. 이 부분 좀 해설해 주십시오. 지금 그 롯데에 요구한 70억의 명목이 뭔가 하면 하남에 스포츠 시설을 세우려고 하니까 네, 돈을 네. 달라는 거였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러면 그 롯데 직접 지어주겠다 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을 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제3자 뇌물 지금 로 지금 본다는 거면 유죄로 보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 70억에 관해서는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네. 하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감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재산 뇌물수 두 가지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에도 해당되고 또 제3자 뇌물 수수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저렇게 되면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유죄의 취지로 선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네. 여기서 제3자라는 게 바로 그 하남의 체육시설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단을 필요해서 재단이군요, 내놓으라고 이것도. 했거든요. 예. 자, 이 부분이 그러니까 뇌물 부분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것수만. 네, 그렇네요. 지금 전해지는 걸로 봐가지고는 네. 결국 저 재단이 저게 원래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7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돈으로 달라고 그러니까 롯데에서 지어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는 롯데가 아닌 다른 기업한테 지어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게 지금 되는 건데요. 저게 K스포츠 재단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예. 그래서 그 돈이 제3자 뇌물 제공죄가 된다면 결국은 재단에 뇌물을 공유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뇌물 공유죄가 됩니다.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요. 다만 이제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가 변호사 말씀하셨던 이건 뭐 사실상 강요성 뇌물이거든요. 그래서 범죄 성립은 된다 하더라도 이 실제 처벌할 땐 감경 사유로 해당이 돼서 중한 처벌은 피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협박에 해당하니까 뇌물은 뇌물이지만 뭐 그런 뭐 감경할 여지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해석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 정확한 그 판결문 취지를 네, 저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윤곽이 잡혀가다가 결론이 최종적으로 이제 내려진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은 전체적으로 형량까지 선고가 대략 저희의 예상은 3시 정도였는데요. 이제 재판이 시작된 지 선고 공판 시작된 지는 37분 경과했고 이제 대략 3시 정도면은 형량까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었습니다. 이제 3시 가깝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고 또 보고 있을 텐데요. 그중에 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일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뭐 초미의 관심사겠죠, 이 재판이. 그렇겠죠. 사실 이제 최순실 씨에 대한 판결이 자신에 대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형만 달라지고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별도로 최순실 씨와 별도로 한 또 범죄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적어도 최순실 씨가 유죄를 받았다고 한다면 박 대통령도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틀림없죠. 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동빈 회장한테 K스포츠 지원 요청한 것이 인정된다.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구는 협박이다 이렇게 돼 있군요.